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주 원격 수업은 사실은 전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수업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로 무섭죠. 네,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2단계로 이제 상향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 학교도 3분의 1 등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 이번 주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 뭐 앞선 2시간은 이제 정혜성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셨고 이제 원격 수업 뭐 마지막 시간은 제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주제는 이제 성리학 질서가 자리 잡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과거 옛날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고 이게 이제 오늘날로 올수록 뭐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뭐 높아지고 있고 물론 인권이라는 개념은 뭐 그 이전에는 당연히 뭐 우리 역사에 없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만 하더라도 조선 초기 세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그렇게 이제 여성의 지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기는 선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 이제 큰 이벤트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 그리고 하나가 집권 세력이 교체가 됩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림의 집권 이후에 성리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고 하지만 뭐 이제 이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낮아진다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당시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한다든지,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이 시기 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폐에도 이제 1,000원과 5,000원의 태계 이황과 이제 율곡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러한 이제 사림의 성장과 맞물려서 이제 성리학 질서가 사회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이제 우리가 사화가 이제 끝나고 선조 때 이제 사림이 집권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러한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리학 질서가 확산되어가는 모습. 두 번째는 서원이 설립되어가는 모습. 세 번째는 향약이 보급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성리학, 서원, 향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림의 성장과 연관시켜서 파악을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73페이지. 네, 173페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사 학습 노트를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아마 정혜석 선생님 그리고 혹은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활동지를 전달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33페이지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학기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모든 학습 내용을 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등교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좀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리학 질서의 확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학습 노트는 역사활동지는 33페이지입니다. 같이 펴놓고 빈칸 채워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 질서의 확산입니다. 자, 사림은 성리학 질서 확산에 앞장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는 그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죠. 하지만 이제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왕조 교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이제 강조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진파 신진 사대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 왕조를 버리고 새 왕조를 이제 개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옹건파 신진 사대부 즉 사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는 끝까지 이제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보다도 오히려 옹건파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적인 이념에 보다 더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조선이 막 생겨났을 때 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 질서를 그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보급하려고 했던 것은 맞으나 우리가 이 시기 때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제 옹건파 신진 사대부인 사림보다 보다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에 더 나섰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초만 하더라도 아까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그리고 당시에 국가가 절도 만들기도 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성리학 질서가 보다 더 확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옹건파 신진 사대부였고 이들이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림이 이제 성리학 질서의 확산에 나서기 위해서 이제 소학을 보급했는데 이 소학은 삼강오륜, 그러니까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기본서. 뭐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소학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교 기본 학습서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소학을 보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래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법들 그래서 주자가 만든 가정에서 지켜야 될 예법 이 주자는 사람이고요 성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자가래를 보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유교적인 방식으로 모든 의식들을 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인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낸다든지 혹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을 기리는 제사를 지낼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유교식, 성리학식 예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행사를 치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림은 이러한 성리학 질서 확산에 앞장서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 질서를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서원과 향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향약, 이제 뭐 향약이라는 거는 이제 향촌 사회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향약의 내용이 담긴 이제 책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제 사림들이 이제 원래 일반 농민들은 잘 유교 뭐 성리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서원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적 질서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원은 어떤 일을 하던 곳일까? 자, 첫 번째, 자, 덕망 높은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 성리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하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원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림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사림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초에 이제 만들어진 학교 중에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있고 향교라는 학교가 있고 사부학당이라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당이라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성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날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사부학당이나 향교는 이제 국가가 세운 중등교육기관, 그러니까 노은중학교 같은 공립 중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이제 한교와 같은 학교이긴 한데 이제 민간이 만든 개인이 만든 이제 사립학교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제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기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사림들이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 사림들이 이 서원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사림의 여론을 모으는 역할까지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이제 그 외란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가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그 붕당 정치 때는 이제 위에서 정책들이 일방적인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사림들의 여론을 모아서 정치가 운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바로 이 서원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원의 설립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의 서원은요, 중종 때 주세붕이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이었고요. 이후에 이 백운동 서원이 이제 태계 이황, 아까 그 1,000원짜리 그려져 있던 사람 있죠. 그 태계 이황의 건의로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국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서원을 우리는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사는 이제 하사하다 할 때 사예요. 이제 내려주다. 액은 뭐냐면 우리 그 간판 있죠. 현판. 그 간판을 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내려준 서원이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서원이었던 이 백운동 서원은 이제 주세붕이라고 하는 이제 사림이 만들었던 서원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황이 이 당시 명종에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이 서원을 사익서원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현판을 내려주세요. 그럼 이 말은 즉 국왕이 인정한 서원이라는 뜻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내려주게 되고, 이 단순하게 이제 간판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토지라든지 노비라든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서적들도 이 지급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일종의 이제 이제 운영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제 받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원의 힘이 커지고, 그리고 사림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서원의 숫자도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서원이 이제 사림의 성장과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림의 이 근거지가 이제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서원들은 특이하게도 이제 수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 설치가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서원이 그 최근에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재된 이렇게 서원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은 이제 지방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기보다는 좀 서원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좀 수업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기슭.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소수서원. 조선 후기 전국 각지에 세워져 숱한 젊은이들의 배움터가 되었던 서원.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곳 소수서원이었다. 소수서원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강학당이다. 이곳은 학생들이 모여 성리학의 경전을 읽거나 강의를 듣던 장소인 강당이었다. 강학당 바로 옆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강학당보다 먼저 세워진 건물. 그래서 서원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기관이라 평가된다. 이 서원은 1543년 당시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세웠다. 그때 이 일대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기근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붕은 서원을 세웠다. 서원을 세우는 것이 기근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화. 주세붕은 무엇을 교화시키려 한 것일까? 그 해답은 이 사당에서 찾을 수 있다. 사당에 모셔진 위패는 이곳이 문성공을 기리는 곳임을 알려준다. 문성공. 이것은 고려의 성리학자 안향의 시호다. 고려의 주자라고도 불리는 안향은 송나라의 주자학을 처음으로 고려에 전파한 학자다.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 문제를 탐구하는 그의 학문은 이색과 정몽주로 이어지고 이황과 이이에 의해 완성되어 간다. 주세붕은 바로 이 성리학의 보급을 위해 소수서원을 세운 것이다. 소수서원의 서당 뒤쪽에 세워진 영정각. 영정각은 유교 성현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다. 중국 송나라 때 유교 철학을 집대성해 주자학을 탄생시킨 주자로부터 조선 성리학의 시조 문성공 안향, 송시열과 함께 17세기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미수 허목의 영정도 보인다. 위대한 학자들에게 예를 표하고 그들을 기리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수서원의 동쪽엔 북에서 남으로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죽계천이 있다. 학생들이 학업에 힘쓰는 한편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사랑받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 죽계천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일명 경자바위. 바위에 새겨진 경자는 주세붕이 서원을 창건하며 새겨놓은 것이라 전해진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덕목, 그것이 바로 경이었다. 소수서원의 여러 학생들은 이곳 죽계천에 나와 사색을 즐기고 토론도 하며 학문을 연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자바위에는 또 하나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퇴계 이황이 쓴 백운동. 바위에 새겨진 백운동이란 글씨는 서원 안에 있는 건물 강학당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곳에 왜 백운동이란 글씨가 보이는 것일까? 백운동, 이것은 소수서원의 첫 이름이었다. 1543년 주세붕이 지은 이름 백운동 서원. 서원을 둘러싼 골짜기에 항상 흰 구름이 흐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백운동 서원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당시 풍기 군수였던 이황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황은 지방 교육을 책임지던 관악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무너진 관악을 대신할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백운동 서원을 주목하고 왕에게 상소를 올린다.
결국 명종은 이황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수서원이란 이름을 내렸다.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으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 더욱이 명종은 친필 글씨까지 내림으로써 이후 국가공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조선시대의 서원의 본격적인 출현을 알린 소수서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조선 후기 서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문의 디딤돌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서원은 이제 방금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림들, 이제 민간에서 만든 학교이긴 하지만 국가가 이제 사익선으로 지정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뭐 국가가 직접 토지나 노비나 뭐 서적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관학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향교를 대신하는 이제 새로운 학교로 이제 조선에 이제 자리매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전에도 뭐 이러한 서원이 있는데 뭐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한 서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전에도 이제 도산 서원이나 이제 숭연 서원과 같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손쉽게 뭐 여기서 뭐 차로 다 뭐 10분 정도면은 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서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이 설립이 갖는 이제 역사적 의미는 이제 첫 번째는 이 향촌의 성리학이 보급되는 데 기여했다. 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문화의 발달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우리가 뭐 신라의 문화를 뭐 봐야 된다 하면은 경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고려의 문화를 느낀다 하면은 이제 고려 초창기 때 것들은 이제 지방 곳곳에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후족들이 지배층이었으니까, 그리고 후족들이 지방을 거점으로 하던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고려 이제 이후 이제 뭐 문벌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경에 가야 볼 수 있는데 개경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조선의 문화를 이제 지방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제 살인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원에 이어서 이제 향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74페이지고요. 이 향약이라는 것은 이 향촌 사회에 이어져 오던 공동체 조직에, 자, 그래서 위에 이제 사파 그림 한번 보면은 이제 미풍양속이라든지 두레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그 고을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지키던 일종의 그 관습 혹은 일종의 규칙, 그런 룰에다가 유교 윤리가 이제 결합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향약을 제정을 했을 때는 그 사림들이 큰 역할을 했을 거고, 그 당시 이제 그 향약에서 강조되었던 이제 중요한 이제 네 가지 덕목이 이제 덕업상권, 그다음에 과실상규, 예석상규, 그다음에 환날상휴이 있는데, 이제 174페이지에 향약의 4대 덕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향약의 시작은 이제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여씨 향약을 번역하여서 4대 덕목을 알린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서원도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이 향약을 통해서 이제 사림들은 이제 지방 농민들을 이 성리학 윤리에 맞추어서 교화시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기관이고 그 사실은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농민들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향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방 농민들까지도 이 성리학 윤리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사림은 이런 향약을 주도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이후 이 사림이 집권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리학 연구의 발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 이제 질서가 확산되고 사림이 이제 집권을 하는 가운데 이제 형리학 연구도 이제 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림들이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왕도 정치였잖아요. 그리고 그 왕도 정치라는 게 이제 왕이 도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니까, 왕이 도덕성을 가지려면 왕도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림은 이제 개인의 인격 수양을 이제 강조하였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인격 수양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진 마음,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어떠한 것이냐, 원래 인간의 심성은 어떠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황과 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황과 이이가 이제 대표적인 성리학 연구자이고, 그래서 이제 각각 1,000원과 이제 5,000원 지폐에 이제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이제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제 만물의 근원을 이와 기로 보는데, 이제 사실은 뭐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아마 이 임지혜 선생님, 이제 도덕 선생님께 이제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뭐 대충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는 성리 할 때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을 움직이는 이제 근본.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가 밖으로 표출돼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기예요, 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듯하게 인격을 수양을 하려면 이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아니면 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혹은 그럼 이가 이제 근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를 이렇게 잘 가다듬으면 그럼 기도 같이 변하는 거야? 아니면 이와 기는 별도니까 각각 따로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와 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이와 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율곡 이 같은 경우는 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좀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리학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 율곡 이이 같은 경우는 좀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성리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입장차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둘을 따르는 사람들도 세력이 갈리겠죠. 그래서 율곡 이이를 따르던 사람들은 서인으로, 그리고 태계 이황을 따르던 사람들은 동인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이러한 이황과 이의 성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후 붕당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 5-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산까지 다 끝내봤고요. 형성평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여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정답은 사화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종 때 소격서 폐지, 현량가 실시 등을 주장한 인물은,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조광조가 되겠고. 자, 세 번째, 선조 때 사림이 분열하여 형성된 것은, 와, 이건 쉽다, 그지? 뭘까요? 정답은? 네, 그렇죠. 붕당이 되겠죠. 붕당.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인데, 사림의 세력 확장에 기반이 된 두 가지. 자, 하나는 사림들이 세웠던 학교고, 하나는 사림들이 정했던 사림이 정했던 뭐라고 할까요? 뭐 향촌사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는 서원, 그리고 하나는 향약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사림은 주로 3사에 진출하여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맞죠? 이들은 4차례 사화로 큰 피해를 입은 후, 맞죠? 향촌에서 서원을 세우고 향약을 운영하며 성리학 질서를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맞죠? 그러나 성리학 질서는 전통적인 향촌 질서에 밀려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맞나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향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향촌 질서의 성리학 윤리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널리 보급이 되고, 사림이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이제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고 이것이 변질되면서 이 영종조 때 탕평 정치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학기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내용들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들지 못한 몇몇 반들이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가르치는 반 중에서는 4반이 그런 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4반 친구들은 뭐 저 맨날 보니까 뭐 이제 틈날 때마다 물어보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친구들도 뭐 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 물어보던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번 기말고사도 잘 봐서 뭐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